자, 다음 160페이지 관리 주체입니다. 관리 주체인데 이제 성격이 좀 달라요. 입주자 대표는 의사 결정 기구라면 자, 관리체는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행정부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체의 정의가 나왔습니다. 전 앞 시간에 한번 봤던 거죠. 누굴 관리체를 할 것이냐? 관리 주체란 공동색을 관리하는 다음의자를 말한다. 그래서 다음의자라는 것은 관리 방법에 따라 관리체가 달라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수의 관리 사무소장이다. 그러면 자치관리시는 누가 관리체가 되는 겁니까? 관리 사무소장. 그래서 입주자 대표가 선임한 관리 사무소장이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리 업무 인계 전의 사업체. 그럼 입주할 때부터 관리 업무 인계 전까지는 사업체가 관리체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 주택 관리업자. 그러면 위탁 관리 방식일 때는 누가 관리체가 되는 거다? 주택 관리업자. 근데 이제 좀 다른데 위탁 관리시는 주택 관리업자가 관리 사무소장을 우리가 선임해야 돼. 선임. 자, 자치 관리시는 입주자 대표에서 선임한 관리 사무장이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위탁 관리시는 주택 관리업자가 소장을 우리가 선임해야 돼. 선임하지만 소장이 관리체라 주택 관리업자가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누가 관리체다? 주택관리업자. 그럼 소장님은 주택업자의 대리인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고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님에도 관리 방식에 따라 법적 지위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4번과 5번은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정리할 거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 관리처가 공동식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갑니다. 그래서 관리심에서도 이제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관리처가 출제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여긴 두 사람의 업무 관계로 단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넘어서 이제 관리체의 의무입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자, 관리체의 수행 업무가 나서 수행 업무. 자, 관리체는 다음에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총 10가지 수행 업무가 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자, 몇 가지 수행하더라? 10가지. 근데 이 업무도 엄청 중요한 내용이야. 근데 이 업무는 주로 어떻게 출제가 되냐? 앞 시간에 입주자 대표 법적 의결상 18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18가지와 관리체의 수행 업무 10가지 섞어서 입주자 대피 의결상이냐 관리체의 수행 업무지 업무 분장 관계가 주로 출제가 돼요. 근데 걔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큰 관리 업무는 입주자 대피 의결상이라고 보고 소극적 관리 개념은 자 관리체의 수행 업무라면 나중에 쉽게 업무 분장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수행한다 이해하시고 다만 이 경우 관리 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수익의 공용부를 사용할 수가 있다. 자, 그럼 관리체에 대해서는 공동수익의 사용권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서 사용권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이 10가지 업무는 무슨 부분에 관한 업무다? 공용문의 업무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부분의 업무가 된다? 공용문의 업무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대충 하나만 볼게요. 자, 공동주택단지의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업무도 누구의 수행 업무다? 관리 주체의 수행 업무가 되는 거예요. 전유물이나 공용 부분. 자, 그럼 여러분 단서 경비, 청소, 소독을 할 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사업자를 경쟁 입찰로 선정해야 돼. 선정할 땐 입주자 대표가 선정할까요? 관리처가 선정해야 될까? 자, 현재 누구의 업무라 했습니까? 자, 그래서 청소, 경비, 소독, 용역사업자 경쟁 입찰로 선정하잖아. 근데 관리처가 선정하고 계약 당시도 관리처가 됩니다. 누구의 업무니까? 관리처. 그런 개념은 이제 뒤에서 묻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관리체의 수행 업무에 보니까 자 니은번에 관리계약으로 정한상을 집행한다. 입주자 대표서 의견상을 집행한다. 이 두 가지 업무를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체의 법적 성격을 집행 기구다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즉 행정부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자 이제 법령준수 의무입니다. 법령준수인데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 그래서 명령은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을 의미하는 겁니다. 명령에 따라 관리한다. 이걸 앞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는 거죠. 자, 그럼 관리체는 자기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무슨 법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관리해야 되고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위반해서 연디 관리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500만 원 이하 카트가 적용되는 강형규정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이 그래서 무슨 법령이다. 공동주택 관리법령이 가장 기본법이자 모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법령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법령이 관리심의 기본법이자 모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시험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소장님 나갔을 때도 바이블이 되는 게 공동주택 관리법령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따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은 이제 개략적으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문서 관리 업무에서 니인번의 회계서류의 작성 및 보관 및 공개. 자, 회계서류가 또 강행적인데 우리 심에 해마다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이미 문서 관리에서 입주자 대표 회록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회록은 작성과 보관처가 같다 다르다. 작성은 누가고 입대의 보관은 관리체. 자, 이제 회계서류 들어갑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수익의 관리 주체는 관리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라는 것은 회계장부입니다.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견도 종료부터 5년간 보관한다. 그럼 회계장부는 여러분이 작성 보관해야 돼요. 작성 전 월별 작성이야. 왜냐? 매월 부가징수하기 때문에. 자, 회견도가 종료됐습니다. 몇 년간 보관한다. 5년간. 여러분들이 관리처로서 월별 작성하지 않거나 5년간 보관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회계장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근데 이 지문이 해마다 출시가 돼. 해마다 객관식이 등장할 땐 자, 항상 5년을 보고 OX를 판단한 겁니다. 몇 년 보관이다. 5년. 얘를 대부분 3년을 바꿔서 대부분 X인데 얘는 그냥 나와요. 해마다. 근데 포인트는 몇 년 보관? 5년. 그래서 문서 중에서도 회계장부 작성과 보관이 가장 벌칙이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회계장부 의규 위반하면 여러분들 징역도 갈 수 있어요. 그만큼 무거운 중책을 받고 있는 거죠. 수장님은. 넘어갑니다. 자, 이건 나중에 기본서가에서 설명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 관리 등의 사학기 및 예산안 수입 등을 보겠어요. 자, 이거 자, 우리나라 정부 예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정부 예산 사용할 땐 국회 의결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다음 년대 행정부 집행하잖아. 공동주택도 예산 관리처가 함부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 승인을 받고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거야. 지금부터 승인 절차 가보겠습니다. 승인 절차.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다음 회견도에 관한 관리비 등의 사학기 및 예산안을 매 회견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승인받는 것은 의결을 받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승인상의 변경이 있는 때도 변경 승인을 받는다. 자, 그러면 사학기 및 예산은 회견도 개시 몇 개월 전에 승인받는 거다. 1개월 전. 자, 회계연도란 용어 나왔는데 회견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라고 윤재혁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관리계약 왜 나와요? 예? 아니, 관리계약 정할 수 있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지금? 응? 회계연도는 기초부터 기말까지가 회계연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 1월부터 10월 30일 규정 없어요. 1월 기초부터 기말까지요. 근데 기초 기말은 그 회사 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공동식은 회계 특성이 있어요. 공동식의 재무제표를 작성 회계 처리 기준은 국토교통이 고시하도록 있어요. 그걸 공동식 회계 처리 지침이 하는 겁니다. 그 회계 처리 지침이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공동식의 1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다 통합시켜 버렸어. 관리계 처는 게 아니라 공동색 회계 처리 지침이 있어요. 그럼 국장이 고시하는 겁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야. 자, 그럼 만약에 내년도 2022년도죠. 자, 2020년도 자, 회견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럼 2020년도 관리비 등의 사학기가 예산안 2020년도 승인받는 거라 미리 승인받아야 돼. 개시 몇 개월 전에. 자, 1개월에 승인받아야 돼. 그럼 결국은 자, 2020년도 관리비 등의 사학기 및 예산은 2021년도 11월 말일까지 승인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 올해 내년도 승인받고 내년 집행 못하는 거예요. 미리 받으라는 겁니다. 2020년도 관리비 등의 사학기 및 예산은 1개월 전에 하겠잖아요. 그럼 결국은 2021년도 11월
말일까지 승인을 받아야 줘야 되는 겁니다. 공동주택 관리 법령이에요. 이거 위반하면 연태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몇 개월제다? 1개월. 그래서 항상 이게 객관시든 주관시든 맨날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야. 몇 개월제다? 1개월 전. 자, 그럼 예산 사용했으면 결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이제 결산 절차입니다. 자, 님번이 이제 결산 절차가 돼 있어요.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회계 연도마다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에 제출한다. 입대기 치는 것은 승인받는 얘기야. 자, 그럼 2020년도 자 12월 30일 끝나서 종기가 됐습니다. 그럼 결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산서는 재무제표를 하는 겁니다.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자, 그럼 2020년도 결산은 2023년도 2월 말일까지 끝난다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때 결산할 때 그러니까 잉여금 등을 처분하는 거야. 2월 말일까지 결산 벌하겠잖아요. 그럼 결산해서 우리가 잉여금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시작하니까 1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고 사업시 및 결산서 끝나니까 2로 끝나는 거야. 항상 그래서 앞에 있는 1과 2를 세트로 묶어서 주한식 나오거나 이 숫자를 바꿔서 그냥 치는 겁니다. 항상 이 두 개 세트 묶고 들어와요. 주한식 때는 앞에다 2를 가로쳐버려요. 자, 뒤에서 2를 가로쳐버려요. 그래서 1과 2를 쓰면 제가 주관식 복귀시면 다 나왔어요. 객관식 될 땐 1과 2를 바꿔서 이걸 X 써서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예산은 회견도 시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 사업시 및 결산선 회견도 종료 2개월 이내입니다. 이게 회계 시작과 끝난 점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6번입니까?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이것도 그냥 이해만 하세요. 사업자 선정 기준이 있답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비 사용료 등 장성 충당금과 그 적립금액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하자 보수 보증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 이걸 앞으로 관리비 등이라 하는 겁니다. 자,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자, 그럼 관리비 등 집행한 사업자 선정은 관리처가 선정하는 사항도 있고 입주자 대표서 선정한 수로 나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관리처가 선정한 사항도 있다. 그 입대의 선정 사항도 있다는 얘기야. 다만 기준에 따라 우리가 선정해야 돼. 그 기준은 전자 이체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무슨 방식이다? 전자 이체 방식. 저번주에 주택사 선정하고 똑같아요. 다만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저는 방식을 따를 거. 그럼 현행은 이 대통령령으로 저는 방식이야. 그 안에 경쟁 입찰 방식이야. 그 경쟁 입찰에 전자 입찰 방식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대통령령에서는 그걸 경쟁 입찰로 선정하라고 그래요. 그 경쟁 입찰 안에 전자 입찰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근행은 디테일한 건 다음에 배울 거고, 다음은 이제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합니다. 님번 사업자 선정 방법이에요. 자, 의 기억에 따라 관리 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인은 다음에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한다. 관리니까 계약의 체계를 포함한다. 그럼 선정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선정할 때 계약의 체계를 포함한다 했잖아요. 그럼 선정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자, 일단 선정법은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 자, A번이니까 관리처가 사업자 선정하고 집행사. 그럼 A번에 1번과 2번은 선정과 집행을 다 누가 해야 된다? 관리처고 관리처가 계약의 당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세 분에 안 볼 거예요. 자, 넘어서 B번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의 상이다. 그럼 B번에 1번과 2번은
선정과 집행을 다 누가 하는 거다? 입주자 대표에서 다 하는 겁니다. 어디서 다 하겠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 10번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처가 집행한 다음사. 자, 그럼 10번에 1번과 2번은 선정과 집행 이원화돼 있죠. 선정은 누가 하고? 입대위가 하고 집행은 관리처. 이렇게 세 단계 나눠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고유 문제가 있어요. 이걸 박스에다 다 섞어버려. 섞어서 관리처가 선정 집행상을 찾아내거나 입대에서 선정 집행상을 찾아내거나 입대가 선정으로 관리처가 집행상을 찾는 문제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금 설명 안 할 거예요. 얘는 기초서 한 바퀴 돌아고 전체 내용을 좀 이해하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단전에 청소, 경비, 수독, 용역을 주겠답니다. 선정과 집행을 다 누가 한다? 관리처가 선정 집행. 근데 대부분요, 소장님이 과태료 가장 많이 부과받는 게 이쪽 파트야. 이쪽 파트야. 자, 그러면 위탁 관리 방식 때는 누가 관리처입니까?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처가 되지. 주택관리업자가 사업자 선정 집행해야 돼. 근데 주택업자는 소장을 배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막상 그 단선 소장님이 선정 집행을 다 하는 겁니다. 위탁, 이건 관리처가 하라 했잖아요. 위탁 관리 방식 때는 주택관리업자 관리처야. 근데 주택업자가 여러 개 단지 막 우리 관리는 1200개 단지 관리해요. 노병영 사장이 1200단지 가면서 하겠습니까? 자기 대로서 소장 배치했잖아. 그럼 소장님이 업무 수행을 다 하는 거예요. 아, 소장님 경쟁자 붙이고 사업자 선정하는 거야. 근데 계약서 포함됐지? 자, 그럼 계약 당사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할까요? 소장 명의로 할까? 자, 소장 명의라라 주택업자 명의로 해야 돼. 소장 명의라면 500만 원이 과태료입니다. 여기 위탁관리는 소장님이 관리처라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처니까. 그런 데서 과태료 맞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마 소장님 명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그땐 의임장을 받아야 돼요. 의임장 받고 계약서에다가 누구누구를 대리하는 관리장 누구누구라 써야 돼. 대리하는 누구누구라 써야지만 정당한 거지. 그게 빠지면 위법한 것이에요. 그래서 소장님은 위탁관리 대리냐.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누구누구를 대리하는 관리장 누구라고 쓰고 계약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임장 거기다 첨부해야 돼. 첨부 안 하면 위법한 건 내용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많아. 자, 청소항선 청소를 집행하는 거야. 관리처가 선정 집행했잖아. 계약 당사는 관리처가 되지. 회장님보다 기분 나쁜 거야. 자, 청소비 우리 단체에서 나가는데 왜 네 이름 명의 쓰냐고. 아, 회장님이 우리 단체 돈 나가는데 왜 네 이름을 써? 계약서 내 이름을 쓰라고 막 우긴 사람이 있어. 그럼 소장님이 이제 한숨 쉬면서 바꿔준단 말이야. 걸려서 500만 원이가 과태료 받아요. 항상 법에서는 다 준수해줘야 돼요. 너무합니다. 나중에 누가 선정 집행인지 이건 나중에 한 바퀴 돌아보고 그때 설명할 거예요. 지금 왜 그러면 이 내용 전체 내용을 알아야 얘를 설명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자보수 부정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하자보수를 알아야만 나중에 이 내용을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것은 기본서 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관리비 내역 공개는 다음에 할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다음에 할 겁니다. 자, 9번입니까? 관리치에 대한 회계감사 등. 얘도 해마다 주제가 되겠어요. 해마다. 그럼 일단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두 가지요. 감사란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감사가 있고 감사인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입대의 임원인 감사를 의미하는 거고 감사인은 외부 회계감사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는 회감사를 받아야 돼. 회감사를 감사한테 받는 경우도 있고 감사인에게 받는 경우도 나눠지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는 입대의 임원인 감사로부터 회감사 받는 경우도 있고 감사인 외부 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또 외부 감사를 갖고 외부 감사. 근데 세대에 따라 이제 기준이 달라져요. 자,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처는 대통령령으로 전부에 따라 주식회사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앞으로 이걸 이학 감사인이라는 겁니다. 감사인, 외부 감사인이요. 감사인의 회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그러면 300세 이상은 정기적으로 외감사 받는 겁니다. 자, 매년 몇 회 이상? 1회. 자, 1회도 이제 중수자예요. 자, 다만 이해가 있답니다.
회감세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 등을 받는 등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300세대 이상은 매년상 받아야 되지만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서면 등을 미리 받아야 돼. 입주자 등 얼마 이상이다. 3분의 2. 그래서 나중에 여기 3분의 1을 대부분 가반수로 바꿔서 X 질문지가 이게 됩니다. 왜냐면 공주법상 동의비율은 가반수 아니면 3분의 1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가반수를 3분의 1로 바꿔버리는 거고 3분의 1을 가반수 바꾼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된 거야. 한 문제 꼭 출제가 돼. 근데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이건 3분의 1은 몇 개 안 돼. 안 되고 주로 가반수란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3분의만 줄여서 몇 가지 정하고 나머지는 다 가반수 비율로 가면 되는 겁니다. 300세대 이상이에요. 자, 미만으로 넘어갑니다. 미만으로. 자,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 감세의 회감세를 받는다. 자, 그럼 300세대면은 정기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해당할 때만 감사받으랍니다. 첫 번째, 자,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사여 유고한 경우. 여기서 연사라는 것은 연속해서 서명해서 유고하겠다는 얘기야. 얼마 이상이? 10분의 1. 근데 공주법은 연속 규정이 몇 분 나올 거야. 근데 연서가 나올 때는요, 무조건 10분의 1 분수자밖에 없어요. 연사할 때 10분의 1밖에 없어요. 자, B번입니까?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하여 유고한 경우. 자, 입대해서 의결하여 유고할 때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항상 이게 공동주택관리법 법령 안에서 의결이 나왔잖아요. 의결에서는 구성원 가반 찬성을 얻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의결해서 유고할 때 300세대면 회감세를 받는다는 뜻이야. 자, 그럼 300세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외관사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자고 그때 이때의 감사한테만 받으면 되는 거야. 자, 관리체는 회계 주체가 돼요. 돈을 맘대로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300세대 미만인데 여기에 해당 경우가 없다는 얘기야. 그땐 누구한테? 감사한테 받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할 땐 감사의 외관세를 받아 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주로 여기가 지금 3년 타석 뭐 주관식 나오고 있는 파트인데 회계감사의 기한 및 재무제표 봅니다. 그럼 외관세를 언제 받을 거냐? 자, 보니까 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식의 관리 주체는 매 회견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감사를 받는다. 자, 회견도가 종료됐습니다. 몇 개월 받는 거다? 9개월 이내. 자, 그러면 2021년도가 종료됐죠? 자, 그럼 2021년도 재무제표는 2022년도 9월 말일까지 받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몇 개월 기한을 주겠다. 9개월 이내 기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구란 숫자가 지금 3연타석 주한시 나온 숫자예요. 이게 9개월에 여러분들이 회감사를 받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한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음에 재무제표에서 회감사를 받으랍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심에선 9개월과 이 재무제표가 또 주관식 갔어. 재무제표. 근데 앞에는 I죠. 뒤에는 어이지. 이게 시험장에서 헷갈려 버린 거야. 주관식 나왔는데. 재무제표 제자가 두 번 나왔는데 안에 앞에는 I죠. 뒤에는 어이잖아. I하고 어이가 헷갈려 버린 거야. 헷갈린 거야. 뭐 헷갈려요. 그때는요. 걸쳐 쓰는 거야, 중간에. 아, 중간에 걸쳐 쓰라고요. 이건 주관식은 수기 채점이야. 보는 사람이 걸쳐 쓰면 아, 이건 I로 보고 어이 때는 어이로 보는 거야, 그냥. 아, 문제도 유령해요. 그냥 주관식은요. 필체 좋은 신보다 악필인 사람이 더 유리해. 어스프에 쓰면 채점하는 사람도 이거 반인가 지가 없거든 그냥 막 해준다니까. 아, 이렇게 쓰면 이게 어인지 아인지 저도 채점자도 헷갈리잖아. 뭐 아이 좀 아이는 여기는 아이로 봐줄 거고 뒤에는 어이로 봐줄 거예요. 시험에도 융통성 있어요. 웃자고 한 거고요. 자, 그럼 재무지표가 나왔습니다. 재무지표. 회계연리에서 배운 재무지표 5가지 불러보세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5가지 했죠. 근데 자, 공동주택관리법상 재무지표는 공동식의 회계의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회계원리상 재무지표가 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재무상태표, 두 번째 운영성과표, 포괄손익계산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잉여금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마지막에 주석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현금흐름표가 있어 없어요? 자, 5년 전까지도 현금흐름표도 재무제표에 포함돼서 회계감사 대상이 됐어. 근데 현금흐름표는 빠졌습니다. 공동측은 현금흐름표 작성하지 않아요. 작성한다 안 한다? 그럼 회계연리에서도 현금흐름표 빼줘야 되지 않나? 공동측은 작성하지 않는데 현금흐름표 빼줘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현금흐름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회계연리는 재무제표 저 발생주의잖아. 현금주의 현금주의란 말이야. 이 발생주의로 공부하다가 현금주의로 이렇게 바뀌면요 무지개 헷갈린 게 현금표야. 맞다고 하신 분 재수생, 모르는 분은 재수 안 하신 분이야. 맞잖아 재수. 재수니까 현금표 해봤기만 아는 거야 어려운지를. 근데 안 하신 분들 뭔가 무슨 얘기 발생주의가 뭐냐 현금주의가 뭐냐 나중에 가보면 머리 찌끈찌끈 아픈 게 현금흐름표예요. 응? 자 그러면 자 회계연리에서는 재무상태표가 나오죠. 저기 자본변동표. 근데 공동식은 잉여금 처분계산서나 결손금 처리계산서야. 근데 얘가 예전에 기업 회계기준을 정할 땐 얘가 재무제표였어. 근데 국제 회계기준을 빠지면서 얘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자본변동표가 되었다는 얘기야. 예전엔 기업 회계기준이 적용됐어요. 기업 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가 없는 게 아니라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되었단 말이야. 근데 국제 회계기준을 바꾸면서 얘가 빠지고 자본변동표가 되었어. 그러면 잉여금 처분계산서와 결손금 처리계산서는 자본변동표의 보조서류야. 하지만 공동은 얘를 재무제표 인지하고 자본변동표 작성하지 않아요. 그러면 공동식은 영리사업이다 비영리다. 비영리야. 그렇지만 수입은 발생할까 안 할까? 발생해. 그래서 이경 처분하는 거지 자본가 변동표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건 대표적인 게 뭐냐? 재활용품 매각 수입. 자 입주민들 분리수거 하죠. 돈 받고 우리가 받는 거야. 그게 잡수입이야.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단전히 수입 발생하는 겁니다. 연체료 수입도 발생하잖아요. 연체료 부과하잖아요. 승강기 등 이하면 시설장비 부과하잖아. 다 잡수입이야. 그러니까 이익은 발생가 그때 이익은 처분계산서 가는 겁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 땐 결손금 처리계산서 하는 거야. 주석이 나와. 그럼 첫 번째 객관식이 뭐냐? 여기다 현금표를 딱 집어넣는 거야. 그 공동식의 감산의 회감사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가 아닌 거 뭐냐? 그때 현금 흐름표가 정답이에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 재무제표 중에 가로치고 주관식 문제가 해마다 나오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막상 아파트 가면 거래가 발생했어요. 거래에 팔려졌더라. 뭐 차변에 뭐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뭐 대변해서 분계장에 분계할까 안 할까? 분계장에 분서 자 계정에 전개해서 나중에 취합해서 재무제표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냥 코드가 누르면 지가 자동으로 계정에 입력되고 나중에 키만 누르면 재무제표 싹 나옵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회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회계연리 없앴으면 좋겠어. 차라리 전산회계나 이런 걸 대체하는 게 좋아요. 전산 처리 다 하는 누가 지금 수기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키 누르면 지가 작성해서 그냥 쭉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회계연리 그냥 윤재 교수님 먹고 살라고 그냥 있을 뿐이에요. 응? 없어도 돼요. 회계연리. 키만 누르면 그냥 다 자동으로 작성해서 나오는데 응? 그다음에 코드 번호만 누르면 지가 자동으로 계정 입력돼서 가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계정은 알아야지. 계정은. 근데 계정도 회계에서 배우는 계정하고 우리 계정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자산 자본 수입 비용은 똑같은 얘기지만은 또 그 얘기 했다고 윤재 교수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관리치가 됩니다. 물론 관리치면은 이거에 몇 배 해당되는 업무가 있어. 근데 그건 디테일한 것은 기본서 할 거고 계략적으로 이런 관계만 기억하시고 자 관리 주체는 집행규서 행정부와 같은 기능을 한다면 이해하세요. 행정부. 자 세 번째 관리 사무장이 났어. 자 중요해 보입니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중요해 보이죠? 근데 의외로 출제 빈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 이 관리상의 업무가 관리치의 업무 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
관리직의 업무가 관리처의 업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도 필수는 알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소장의 배치 의무 규정 보겠습니다. 현재 이 배치 밖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배치되는 거냐? 자격구문을 보겠습니다.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수익을 관리하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자는 주택 관리사를 해당 공동수익의 관리 사무소로 배치한다. 자, 누굴 수장으로 배치한다? 주택 관리사. 큰일 났네. 여러분들 이번 시험 경우는 사가 되는 거예요? 보가 되는 거예요? 보가 되지? 그럼 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없다? 원칙은 배치 못 받습니다. 누굴 배치했습니까? 사. 법에서 사를 배치하래요. 그럼 보는 원칙적으로 배치 못 받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가름하여 주택관리사부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로 배치할 수가 있다. 그럼 보도 배치받을 수 있다 없다? 다만 몇 세대? 500세대 미만에 한해서 배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소장 배치 규정은 세대수 구분이 있는 거죠. 몇 세대? 그래서 미만하고 이상이 있다는 얘기야. 원칙은 미만이든 이상이 되든 누굴 배치하는 게 다 원칙이다. 4. 다만 500세대 미만에 한해서만 보도 배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는 세대 수 관계에서 다 배치받을 수 있어. 보는 500세대 미만에 한해서만 배치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자가 배치한다 했어. 그럼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자는 것은 관리 방법에 따라 배치 의무자가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 근데 관리 뭡니까? 단서가 있죠. 무슨 관리 경우에 하나한다? 자치관리 경우에 하나한다. 그래서 자치관리시만 입주자 대표가 배치하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관리 업무 인계 전에 사업 주체. 자, 그럼 입주할 때부터 관리 업무 인계 전까지는 누가 배치시켜야 돼요? 사업자가 배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택관리업자. 자, 위탁관리방식된 누가 배치한다? 주택관리업자가 배치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주인이에요. 주인이지만 임대주택도 공주법에 따라 소장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배치 의무자가 소장을 배치시키지 않습니다. 그땐 이법에 따라 1천만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이 배치 의무자가 자격이 없는 자를 소장으로 배치시켜서 업무 수행시키면 다 더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우리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근데 얘는 단독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서 하나 질문 뜯고 OX 판단 질문 나와. 그때도 주로 사례형 문제 나옵니다. 사례형. 한번 이해하시고 OX 불러보세요.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지. 갑 주택관리업자는 700세대인 공동주택에 700세대인 공동주택에 주택관리사부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로 배치하였다. 옵니까 있습니까? X죠. 우린 700세대면 500세대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이상이지. 이상이잖아. 그때 누굴 배치해야 돼? 4. 보를 배치해서 우리 시험에 그렇게 던져 정답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 배치할 때도 자격 구분이 있다. 넘어가요? 넘어가고 자 이제 2번입니까? 관리 3개 업무 등이 나왔습니다. 자 관리의 집행 업무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주법에서는 소장의 집행 업무와 관리처의 집행 업무가 구분되어 있어.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소장의 집행 업무가 관리처의 모든 업무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좀 구분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관리 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게 하여 다음 업무를 집행한다. 그럼 소장 업무도 집행 업무가 있어요. 근데 누구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다? 입주자 등 권익을 보기 위해서 업무를 집행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관리 사무장이 됐습니다. 항상 가슴속에 누굴 품고 살아야 돼? 입주자 등을 품고 가는 분이 명분 소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업무를 집행한다? 입주자 등. 그렇지만 세부적인 업무는 지금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중에 안전관리기 뭐냐, 장기성이 뭐냐 이걸 내용을 알아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도 집행기루스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이해하세요. 넘어갑니다. 지금 이거 설명해도 잘 몰라요. 자, 선량 관리자 주민은 민법 시간 일단 배우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자, 다음은 양가로 3번에 올해 정답이 나왔던 파트죠. 자, 관리 3개
배치는과 직인 신고. 신고의무. 자,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명품 소장. 자, 명품 소장에 대해서는 합격과 취업을 나가야죠. 그러면 소자로 부임 받아야 돼. 자, 지금부터 부임받던 조건에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아지죠? 응? 아,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기분 좋아할 필요 없어요. 이기정 위반은 또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 자, 갑니다. 웬 놈을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적용되냐? 법대로 하면 과태료 거의 없어요. 법을 위반하니까 과태료가 적용되는 거지. 자, 갑니다. 얘는 그냥 여기서 개념 하나쯤만 끄집어내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관리사무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의 정한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변경 신고하는 거죠. 자,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할 직을 누구에 신고하는 거다? 시장, 군수장. 얘가 이제 키워드가 돼. 자, 근데 항상요, 우리 시험에서는 공주법상 신고 규정이 꼭 한 번씩 나온단 말이야. 그때 신고권자 갖고 정답 치는 겁니다. 근데 자, 공주법상 신고권자는 시장, 군수청장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자, 공주법상은 신고 규정이 한 20가지가 나와요. 근데 모든 신고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시장, 군수청. 항상 그 소리를 시도서로 바꿔주셔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치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신고한다? 시장, 군수청. 자, 그 신고처는 국토교통부에 정한다 했어. 국토교통부를 떠들어 보니까 배치되고 15일에 신고해야 돼. 배치되고 며칠에? 15일. 그건 나중에 신고하니까 앞으로 공주법상 모든 신고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만 기억하셔야 돼요. 꼭. 자, 그때는 여러분이 배치등도 신고하지만 자, 직인도 신고해야 돼. 직인. 그래서 나중에 직인도 법적 기준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둥근원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쓰는 거야. 바깥엔 자격구분, 주택관리사무원 4, 보면 보, 밑엔 자격구분을 써야 돼. 어떤 분도 합격하자마자 기분 좋다고 막 이걸 막 크게 막 옥새처럼 새겼는데 둥근원이에요. 직경 2cm 해야 돼. 맘대로 법적 기준이 있어요 다. 그럼 나중에 합격하시면 직인 새기는 법 가르쳐 줄 거예요. 아, 서식에 보면 직인 크기까지 해서 모양까지 다 나와요. 직인 친구하고 이 직인 갖고 통장 관리 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자, 넘어갑니다. 친구시 이제 첨부서류가 있어요. 나중에 정의할 겁니다. 이것은. 자, 양가로스 4번에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이 나왔어요. 자,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금지가 나왔습니다. 올해 좀 내용이 바뀌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은 자, 관리장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 행위를 할 수 아니 된다. 그럼 입대인이나 입주자 등은 소장에 대해서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어떤 행위 할 수 없냐? 자,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계법 등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은 아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입대인이나 입주자 등은 소장의 업무에서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 폭행, 협박 등 의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도 할 수가 없고, 자, 없다. 자, 그럼 소장, 자, 입대인이나 입주자 등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소장이 이런 행위를 당했다는 거야. 그땐 고자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나중에 설명할 건데, 자, 소장님이 입주자 대표도 부당간섭을 받았어요. 그럼 해당 지자체, 즉 시장, 군수청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조사를 요구할 수 있어. 그럼 지자체는 조사를 요구받았자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돼요. 하고 부당간섭이 인정되면 입주자 대표의 시정명이 해야 돼. 하고 조사를 즉시 소장님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소장님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입대 입장에서는 자, 조사받고 시정명령 받았어요.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나쁘겠죠. 그때 그래서 소장 해임하거나 주택 측에 해임 요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래서 입주자 대표가 소장을 자체같이 직접 해임하거나 위탁같이 주택업체에 해임 요구하잖아. 그때 1차만이야 과태가 적용된 강행 규정이야. 그래서 앞으로 부당간섭 받으면 참지 마세요. 재계약이요? 자, 이걸 이래서 입대가 과태료 부과 받았어요. 과태료 부과 뜻은 공주법 내 위반했다는 얘기지. 자, 여름단지 관리계약 떠들어 보면요. 그러면 자, 동별 대표자들이 공동주택 관리법을 위반은 해임 사유에 해당돼. 그래서 선거 관리는 통보하고 해임될 때 해임시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참지 마세요. 아니,
뭐 재계약은 후반 저기고 내가 잘릴 수도 있는 입장인데, 예? 부담가서 많아요. 많은데 앞으로 이런 권리제도도 있다만 이해하세요. 물론 현 시장 하기는 어렵지만 권리제도가 있다. 그래서 예전에 주택법 안에 있을 땐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장의 보호받는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공동주택 관리법으로서 이런 소장 보호제도가 계속 신설되고 보강되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뒤는 소장도 완벽하게 바뀌어질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양가르분의 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얘도 해마다 나온 파트인데 계약 증거만 설명할 거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등은 자 관리사명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앞으로 소장님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에서 손해했습니다. 네, 물질적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소장님이 업무 집행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답니다. 그때 손해배상 해야 된다 안 한다? 한다. 그냥 돈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손해배상한다. 이때 고의도 손해배상하고 과실도 손해해야 돼. 손해배상. 이때 과실 정도는 따지지 않습니다. 중과실, 경과실 다 해당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의과실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때 고의과실을 하면요. 하면 자 손해배상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때 주택성 자격 정지사에 당해서 진짜로 정지까지 당하는 겁니다. 고의과실 하잖아요. 손해배상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공동주택 관리법령 위반으로서 자격정지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과실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떤 게 고의과실 않는 겁니까? 예? 예? 법들아 관리시무 시간에 배운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시무 시간에 배운대로 아까 사학금에서는 1개월 전에 승인 받으라고 했잖아요. 결선 종료 2개월 받아. 그게 고의과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시간에 변들하면 고의과실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대방학원의 무슨 과목 수업 시간이야? 관리시문 수업 시간이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데 오늘 결석했어. 그 고의예요. 자, 실무 시간에 졸면 돼, 안 돼? 회계연리나 민법 시간에 졸아도 상관없어. 근데 관리시간에 졸면 여러분이 과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고의과실 않는 방법은 뭐냐? 관리시무 시간에 결석하지 않고 안 졸고 배운 대로만 하면은 고의과실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자, 3번 넘어가고 자, 5번의 기억본 보겠습니다. 보장 방법 및 보장 금액이 나왔어요. 관리사무소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에 구매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관하여 공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 선택하면 돼. 보증보험, 공제나 공탁. 그래서 보증보험은 서울 보증 주식회사 가입합니다. 공제는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주택월사 협회에서 공제 사업을 하고 있어. 공탁견에 공탁하는 법. 근데 현실은 공제로 가장 많이 합니다. 하는데 뭐 이걸 물어본다. 보장 금액이 중요한가? 이때 세대 수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달라집니다. 500세대 미만의 공동세계 보장금은 3천만 원 이상이 되고 500세대 이상의 공동세액은 5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보증부에 가입해야 돼요. 가입니다. 그렇다고 뭐 물론 공탁할 땐 이 금액 다 집어넣어야 돼. 근데 보증이나 공제는 연 18,000원인가 얼마 낼 거예요. 연 내면 보장해 줍니다. 예? 물론 4만 얼마라고요? 4만 얼마까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있어요. 내려만큼 내면 보장해줘. 그러면 걔네들이 손해배상 보장 있잖아. 여러분한테 구상권 청구 다 들어와요.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사가 한 2만 원 돈 받고 손해배상 해줬어. 걔네들 가만히 있을까 안 있을까? 아니고 여러분들 최우조로 구상권 청구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고의과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한다고 기억하시고 자 주택관리승의 자격났어. 우리 자격제도인데 자 간단하게 하고 나서 이제 시도하겠습니다. 자 주택승의 자격은 주택관리사보와 주택관리사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보와 사가 어떻게 되는지 개략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관리사보의 정의가 났죠. 자 주택관리사보란 자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따 보면 사는 자격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는 합격증서 편한 겁니다. 물론 합쳤을 땐 자격증하지만 합격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여러분한테 주택관리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이겠답니다. 자, 그럼 합격증서를 어떻게 발급받느냐? 발급 요건이 있습니다. 자, 주택관리사업가 되려는 사람은 현재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이 시하는 자격심에 합격한 후. 자, 그럼 우리 자격심은 실시권자가 누가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인력공단 아니에요. 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을 의인받아서 시행하는 기관일 뿐이야. 국토교통부의 시행권자입니다. 자, 시행하는 자격심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로부터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만 주택관리사업가 되는 거야. 자, 합격증서는 누가 발급한다? 시도지사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된다? 주택관리사업부. 자, 그러면 합격하는 것은 몇 차에 합격한 후? 2차 합격하게 돼요. 1차 합격에 또 안 주는 거야. 그 때문에 우리 주택관리사업부 시험은 2차를 의미하는 거지 1차 시험 아니에요. 1차는 시험이 아니다. 2차가 시험이에요. 1차는 그냥 하나의 2차 시험을 보면 하나의 검증 단계일 뿐이야. 자, 봅니다. 사로 넘어갑니다. 사로. 자, 주택관리사란 가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자,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 부르겠답니다. 어떻게 발급받느냐? 발급 조건이 있어요. 자, 주택관리사는 다음에 요건을 갖추고 시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주택관리사라 부르겠답니다. 어떤 요건이냐? 첫 번째, 자, 주택관리사업부 합격증서를 발급받았을 거. 그럼 사과돼서 첫 번째 거는 주택관리사업부 합격증서를 발급받아야 돼. 그럼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합격이고, 두 번째, 대통령 영어로서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추고 있을 거. 그럼 결국은요, 부와 사의 차이점은 실무 경력 차이야. 실무 경력이 없는 무엇이 되고, 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주택 관리사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사, 부의 차이점은 이 실무 경력 차이라는 얘기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것은 실무 경력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넣은 것은 주택관리사업부 합격증서나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권자는 시도지사로만 기억하세요. 누가 발급권자다? 시도지사.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주택 관련 실무경은 대통령이 있다는 얘기야. 대통령령을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사 이걸 합쳐서 시도지사라는 겁니다.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업부 자격심에 합격하기 전이나 합격한 후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그럼 다음에 해당 경력은 합격하기 전 경력도 인정하고 합격한 경력도 다 인정합니다. 합격하기 전 경력도 인정한다는다 하고 후의 경력도 인정하겠다는 뜻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얘가 취지가 돼요. 근데 본문 안 볼 겁니다. 근데 이제 부에서 사과될 수 있는 경력이 있어요. 경력. 근무기간까지 따지는 거야. 이때 3년 이상의 근무경으로 사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5년 이상의 근무경으로 사과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근데 3년 이상 근무경으로 사과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관리사무소장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은 사과됩니다. 나머지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서 5년 이상 때 사과되는 거야. 소장 근무경력 몇 년? 3년. 나머지 근무경은 5년. 자, 이 중에서 소장님 근무 3년 이상이자는 이번 시험 합격했습니다. 뭐가 되고? 4. 만약에 아파트에서 현재 경리 대리님은 근무하고 있어요. 그전 5년 이상일 때 4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소장 근무기간 몇 년? 나머지는 5년. 끝난 거야. 맨날 나와도 주관식은 3년이나 5년 쓰는 문제. 그럼 소장만 3년 쓰고 나머지 나올 땐 5년 쓰면 되겠지. 객관식도 3년과 5년을 바꾸는 문제. 이게 끝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업번 이제 관리사무장의 근무간 경력은 3년 이상이야. 근데 범위가 있어요. 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체계 소장 근무 경력만 인정하는 겁니다. 몇 년 이상으로? 자, 사과되기 위한 근무 경력 소장의 근무한 경력 3년 이상인데 범위가 있어요. 몇 세상부터 인정하겠다? 50세대 이상. 그럼 50세대 미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자, 나중에 배울 거지만
주택 건설 기준 등의 관한 규정이 있어요. 주택법 건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5세대 이상부터가 관리사무소 설치 대상이야. 그 5세대 미만은 관리사무소가 없다는 얘기지. 5세대 이상부터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장이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500세대 미만까지만 인정합니다. 왜냐 500세대 이상은 보고와 배치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소장근무기록은 꼭 의무관리상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비의무도 인정하는 겁니다. 비의무도 인정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나머지는 다 5년 이상의 근무기 있으면 가능해. 근데 5년 이상인데도 자 관리사무소 직원도 5년 이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경비원, 총수원, 소득원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근무기록도 인정하겠대요. 몇 년 이상으로? 5년. 근데 관리사무소 직원에도 경비원, 총수원, 소득원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격리 직원들은 인정할까 안 할까? 인정해줘요. 기존반도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테일성은 나중에 배울 거야.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자. 소장 근무기간 몇 년? 나머지는 5년 이상이면 사과될 수 있다만 기억하시고 우리 자격증이나 합격증 발급권자는 시 도지사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 자격증이나 자격취의 행정처분자 시도사가 나중에 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3번이니까 또 이런 얘기 나오네요. 주택 관리승의 격격서와 행정처분사이다. 자, 주택관리승의 격격서 뭐냐? 주택승이 될 수 없는 자가 있답니다. 볼까요? 다음에 어느 안에 해당 사람은 주택관리승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 제한이 있는 겁니다. 격격서에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면 시험은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 합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시험 끝나면 합격자 발표 기간 짧아요. 근데 2차 시험은 9월 18일 날 시험 봤죠. 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 날. 두 달이 넘고서 합격자 발표인데 채점이 이미 다 끝났어요. 채점 다 끝난 상태란 말이야. 왜 이 기간을 끌고 가냐? 여러분들 격격서요 확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격격서 확인해요. 여기에 해당하지 반 합격서 발급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은 격격사입니다. 자, 그러면 민법상 능력 제한자 안에는 미성년도 포함됐지? 네, 미성년자는 격격사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만 격격사야. 그래서 미성년자 격격사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 기록을 에듀서 갖고 있어요. 기록을. 그래서 거제도 고등학생인데 걔가 1학년 때 공인중개사 합격을 했어. 해갖고 그 에듀서 장학금 줬는데 그걸 가지고 2학년 때 주택사를 도전해서 주택사 합격증을 또 취득했어. 3학년 때는 법무사 도전했어. 걔는 뭐 스카이 대학교 가는 게 목표라 자격증을 많이 따놔서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래요. 고등학생이. 응? 고등학생이. 그래서 가족가다 보면 저 실장님들 앞에 이렇게 모니터에서 그 뭐 이렇게 합격자들 와서 막 인터뷰하는 게 나오잖아. 그 젊은 애가 그 뿔탄경 쓴 애가 걔야. 뿔탄경 쓴 애가 말은 안 나오잖아. 거기 소장님 그 우리 매니저님 앞에 보면 모니터에 막 합격자들 와서 막 인터뷰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검은 뿔탄경 쓴 애가 있어. 와 어리게 보이네. 걔예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뷰에서 이제 말이 나와. 뭐 공부 과정에 어떤 교수님이 가장 인상적이냐. 그래서 땡땡 교수님이래. 내 이름은 나를 못 부르겠어. 응? 아니 애들 홈페이지 가면 걔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진짜 김용구 교수님 거론했다니까. 모모 교수님이라고. 응? 들어보세요 가서. 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서 복권되지 않아서. 자, 파산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았던 것은 파산자란 거죠.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있다 없다. 다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면 격격사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받는 경우도 있죠. 걔는 격격사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가 있어요. 그럼 격격사 아닙니다. 파산 선고만 격격사예요. 자, 금고생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대부터 2년이 지난 사람 실형은 교도소에서 복역했다는 얘기죠. 끝나더라도 몇 년까지 제한이다. 2년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 없고. 자, 금고생의 형의 집행에 선고받고 그 유예기한 중인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집행유도 유예기한 중이 있다 안 되는 겁니다. 유예는 끝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5번입니까?
주택생이 자격이 취된 후 3년이 지난 자 이미 자격을 취했는데 취소가 됐답니다. 잘했으니까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몇 년까지? 근데 3년까지는 제한시켰던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돈 내면 시험 볼 수 있는 거야. 다만 합격자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가 공인자격 때문에 이런 제한 사유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넘어갑니다. 자, 여기 쭉 행정처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은 쉬었다고 합니다.